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1교시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렵다. 그와 맞춰서 사교육 시장도 확대 개편되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이 수능 국어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신 유아,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죠. 언론에서도 불수능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 후에 마그마 수능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런 수능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1교시 수능 국어의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수능 국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수능 국어는 국어 교사인 제가 봐도 너무 어렵다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수능 국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덩달아 입시에서 변별력이 생기면서 중요성이 강조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영어의 절대평가입니다. 이 영어에서 못다가른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국어에서 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들 많이 보세요. 하지만 물론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 1등급 맞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상위 4%가 1등급인데요. 영어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이지만 보통 상위 6%가 1등급이라고 하니까요. 영어 1등급 맞기가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최근에 입시를 치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라서 문해력과 어휘력이 저하된 세대라서 더욱더 이 수능 국어의 문제를 읽고 푸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상위권에서 이 국어 성적이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입시에서 국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에서부터 이 수능 국어에 대비해서 국어 선행을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국어 사교육이라고 하면 초등에서는 보통 독서 논술 학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독해와 어휘력이 학습의 중심이 되고 또 고등학생들이 수능 지문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학원도 생겨나고 또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집 시장에서도 이런 독해 문제집이라던가 독해를 중심으로 한 학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그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 학원이나 문제집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준비를 하면 수능 국어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수능 국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입시를 치른 지 오래되셨거나 혹은 자녀가 당장 입시를 치르는 연령은 아니라서 입시에 대해서 조금 낯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국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국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교시에 총 45문항으로 시험을 보고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이 수능 국어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총 1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언어와 매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 듣기를 지며 문제화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후에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환산한 점수인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출제할 때는 보통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조금 더 중심을 두게 됩니다. 공통 과목은 크게 독서와 문학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과목명은 독서이지만 비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자, 문학 먼저 살펴보시면요. 문학은 보통 4개의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지문이 4개 정도 세트가 나오고요. 문제는 총 1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독서의 경우에도 4개의 지문이 출제되고 총 17문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독서 전략, 독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독서의 과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 나오고요.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철학, 사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법 혹은 경제 둘 중에 하나의 영역에 관련된 지문이 보통 출제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기술이나 과학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2021학년도 수능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초등 때부터 국어 공부를 선행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책을 열심히 읽으면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 수능에는 소시민의 타산적인 태도를 다룬 윤은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출제가 되었어요. 또한 전쟁 후의 농촌의 궁핍한 삶을 다루고 있는 탕군가, 그런 궁핍한 삶 속에서 이상적인 농촌의 형태를 그려낸 위백규의 농가 이런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를 과연 유아나 초등 아이들이 배운다고, 학습을 한다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학습과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배경 지식도 쌓고 어휘력도 쌓고 거기에 학습적인 지식도 쌓으면서 아이들이 점차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지식적인 측면도 감정적인 측면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쌓아가야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년 동안 학교 학습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가서 과연 전공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연령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선행을 통해서 미리 배우도록 한다,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죠. 두 번째로, 소설의 경우에는 시험지에 전문을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분을 발췌해서 실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 전체 속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라던가 사건의 전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아이와 부분만 잘라가지고 계속 그것을 외우거나 혹은 억지로 이해를 한 아이들과 어느 쪽이 독해력 향상이나 진짜 공부에 가까워지는지는 쉽게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전편을 다 읽어본 학생, 긴 호흡의 글들을 읽고 인물 간의 상황이라던가 갈등 관계, 사건의 전개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온 아이들이 나중에 짧게 부분을 잘라놓은 지문도 잘 읽을 수가 있겠죠. 비문학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1학년도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 인문 지문에는 해겔의 변증법, 사회 지문에는 브레턴 후즈 체제, 그리고 기술 지문으로는 차량용 카메라의 작동 원리에 관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쉽게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수능을 칠 때까지 남아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 해당되는 화제가 수능에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죠. 문학과 달리 비문학의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육모와 구모, 그리고 수능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위해서 새롭게 지문을 씁니다. 특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 문제 출제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은 그 지문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량은 상당히 많지만 길이는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수능 시험지에 한 단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나 혹은 한 단을 조금 넘는 분량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길이가 짧고 압축된 글을 읽어내는 것이 쉬울까요? 길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겠죠.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쌓게 하거나 혹은 독해 연습을 시키고 싶다면 이런 시험지 형태의 짧게 압축된 정보가 담겨 있는 글보다는 오히려 긴 호흡의 지식책을 읽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독해 문제집과 지식 그림책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독해 문제집은 같은 화제를 다루더라도 정보를 짧은 글 속에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식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책이니까 훨씬 분량이 길잖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친절하게 다른 방식으로 변주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아이라면 이렇게 짧게 정보를 압축해 놓은 짧은 글은 당연히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배경 지식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지식 그림책을 읽는 아이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발달 단계상 유아와 초등의 아이들은 당연히 소설을 읽는다면 소설 원문을,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짧은 독해 문제집의 글보다는 긴 지식 그림책을 읽으면서 발달 단계에 맞게 배경 지식을 쌓고 어휘도 학습을 하고 독해 전략도 익혀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수능 국어까지 갈 수 있는 국어 공부 독서의 큰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볼까요? 유아 시기에는 독서가 당연히 중심이 되고요. 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독서를 친근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달라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무척 좋아하고 또 책을 읽어줄 때만 좀 조용한 아이들이라서 저는 독서에 좀 방점을 맞췄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책을 그렇게 즐겨 읽지 않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친숙하고 좋은 것, 부모와 함께한 기분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지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도 또 앞으로의 독서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독서 시간을 매일같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면 좋은 부분은 다양한 작가,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앞으로 갖게 될 그 취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가 제공해주는 세계의 영역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당장은 관심이 없더라도 다양한 재질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 이러한 세계도 있구나 라고 인지의 어떤 영역을 넓혀주고 당장은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관련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것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은 줄글책의 글밥을 늘리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이니까 교과 학습과 연관해서 아이가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확장하면서 또 긴 줄글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독립된 독서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초등 저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한글의 활용과 쓰임에 대한 것을 주로 배운다면 중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독서의 다양한 전략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고 그 독서의 결과를 글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부모님도 함께 읽으시고 또 이러한 독서의 결과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등은 학습으로서의 국어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이고요. 입시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독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국어이든 수능 국어이든 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나 개념은 중학교 국어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사춘기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신경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시기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익히지 못하고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 접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이 학습을 따라오거나 혹은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의문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개념 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시 문제의 선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 공부에서 배우는 국어의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익히고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나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더욱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고1 내신의 국어에서 이 문법이 크게 변별력이 있는 영역입니다. 각각 1, 2학기가 두 단원씩 문법 단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두 번째로 전략적인 독서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학교에서 해야 하는 전략적인 독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에서 수행평가라든가 혹은 후에 수능 지문으로 출제될 만한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인지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때는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거나 혹은 책을 읽고 끝 하는 그런 식의 독서는 지양하시고 책을 읽고 나면 내용을 나름대로 스스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로와 관련된 전략적인 독서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간의 문제인데요. 진로가 결정이 되었든 되어 있지 않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공부할 내용도 많고 또 시간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해서 중학교 때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고 이것 또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2 학생들부터 독서 기록 상황은 대학 측에 제공이 되지 않지만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교과별로 특정한 내용을 배우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 이 독서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중학교부터는 수능 국어를 조금씩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중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 때문에 또 부담감 때문에 독서를 초등처럼 폭넓게 여유있게 하기 힘드니까요. 지문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해가고 독해도 연습한다라는 기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충분히 되었다면 이 수능에 준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학교에서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능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학년별로 어떠한 국어 공부와 독서를 해야 할지, 주안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중에는 독서를 고등학교 때도 즐겨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하고 입시 결과가 좋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즐거운 독서 경험이 있고요. 또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혹은 공부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똑같은 책을 읽고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할 때도 그리고 학습을 할 때 힘을 덜 들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런 아이들은 글로 써서 내야 하는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도 당연히 잘 적고요. 지문을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독서 전략을 이해하고 있고 또 교과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과 지식들을 차근히 다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 독서만 하면 된다. 수업을 듣거나 문제집만 풀면 된다가 아니고 이 수능 국어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주안점을 둘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